아라리 사람들. (2025년 8월) 통권 제342호 발행일 2025년 8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 발행처 우편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소식 정선군립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전문의 방문진료 재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대 정선군립병원이 전공의 파업 등의 여파로 중단됐던 중앙대학교 전문의 방문진료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방문진료는 신경과와 비뇨기과 두 과목으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접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경과 진료는 이상진 교수가 담당하며 두통, 어지럼증, 뇌경색, 뇌혈관 질환에 대한 상담 및 치료가 이뤄진다. 비뇨기과 진료는 김태영 교수가 맡아 전립선염, 요로감염, 여성 비뇨질환, 비뇨기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상담과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경과는 8월 14일, 9월 19일, 10월 17일, 11월 14일, 12월 18일에 비뇨기과는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11월 20일, 12월 23일에 각각 진료가 진행된다. 방문진료의 재개를 통해 고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천 정선군립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선군민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50회 정선아리랑제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아리랑의 전통성과 현대적 가치 재조명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은 제50회 정선아리랑제를 더욱 풍성하게 꾸며줄 전국 단위 경연대회 참가자를 지난달 1일 화요일부터 8월 15일 금요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A 팝댄스 경연대회, 아동 청소년 합창대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모든 예선은 영상 심사로 진행된다. 본선은 9월 축제 기간 중 정선에서 열리며 본선 진출자는 모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정선 아리랑 경창대회는 학생부 초, 중, 고 재학생과 일반부 만 17세 이상로 구분되며 정선, 밀양, 진도, 본조 등 전국의 다양한 아리랑 중 자유롭게 곡을 선택할 수 있다. 본선은 축제 2일차인 9월 26일 금요일에 메인 무대에서 진행한다. A 팝댄스 경연대회는 아리랑의 멜로디와 비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퍼포먼스를 다루며 아동 청소년부 만 18세 이하와 일반부 만 19세 이상로 나뉜다. 5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면 되고 개인 출전은 불가하다. 본선은 9월 27일 토에 열린다. 아동 청소년 합창대회는 전국의 만 18세 이하 15에서 50명 규모의 합창단이 참가해 관련 곡 한 곡과 자유곡 한 곡을 합창한다. 본선 무대는 9월 28일 일 축제 마지막 날이다. 접수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이메일, 댄스대회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33-560-3015 또는 이메일 jaf976@nav10.com로 가능하다. 최종수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세대별 맞춤 경연으로 아리랑의 전통성과 현대적 가치를 함께 조명하고 축제 참가자 모두가 무대의 위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북청소년 아카데미 아리날의 연세대와 추억의 멘토링 프로그램 너와 나의 메모리즈 진행 사북청소년 장학센터 센터장 황진호 방과후 아카데미 아리날에는 지난달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신압으로 봉사팀과 함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너와 나의 메모리즈를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교학 상장의 실천 사례로 특히 대학과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신체 지구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풍선 레크리에이션과
피구 놀이뿐만 아니라 VR 만들기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정보 처리 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대학생 멘토로 참여했던 양서진 학생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 고 전했다. 또한 아리나레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다운 학생은 대학생 형, 누나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꿈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진학 계획까지 세우고 싶다. 며 포부를 밝혔다. 황진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고 대학생 멘토들에게는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와와상점 복합문화 관광 플랫폼으로 성장. 1년 만에 지역 중요 거점으로 선정. 정선군의 대표 캐릭터 와와군을 활용한 와와상점이 1년 만에 관광객과 군민의 큰 호응 속에서 정선 대표 복합문화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선 상권 활성화재단이 운영하는 와와상점은 지난 2024년 7월 아리랑 마을 콘텐츠 홀레의 문을 열고 정선군의 캐릭터 와와군을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판매 전략을 추진해왔다. 와와상점은 지난 1년간 와와군 인형, 키링, 마그넷, 캐리어 가방, 에코백 등 20여 종의 캐릭터 상품을 판매했고 정선군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 상품도 꾸준히 판매하여 인기를 끌었으며 총 4,156개의 물품을 판매했고 이를 통해 약 1억 583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역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수공예 상품도 함께 판매해 종합적인 관광상품 판매처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와와 게스트하우스 개장 이후 누적 이용 422건을 돌파하며 관광객 체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선읍 중심부에 위치한 와와 게스트하우스는 정선 아리랑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조성되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강세방과 미토방 등 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편안한 숙박 환경은 물론 조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피로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와와상점은 단순한 캐릭터 판매점을 넘어 정선군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관광객의 기호를 반영한 새로운 캐릭터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더욱 큰 만족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2025 지역상생 문화동행 페스타 지역문화우수상 수상.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은 지난달 9일에 열린 2025 지역상생 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문화재단이 모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재단은 2023년에 이어 2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지역문화진흥 분야에서 성과를 입증했다. 올해 수상 사례는 정선의 소리, 전통소리의 브랜드화 떼꾼으로 전통문화를 현대적 콘텐츠로 재해석한 점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떼꾼은 과거 정선에서 황장목을 운반하던 떼꾼들이 부르던 전통소리, 정선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창작 콘텐츠로 정선 고유의 생활문화를 소리와 이야기로 풀어낸 차별화된 시도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은 이 소리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 콘텐츠, 청소년 및 예술인과의 협업 프로그램, 지역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등으로 발전시켜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콘텐츠로 확장시켰으며 지역민 참여 기반의 문화생태계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종수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시대와 호흡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재단은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정체성과 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2025 자원봉사 릴레이 해단식 개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장기봉는 지난달 14일 아리아리 정선시네마에서 2025 자원봉사 릴레이 해단식을 열고 3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올해 자원봉사 릴레이는 3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2달 동안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자원봉사 릴레이에는 총 62개의 단체에서 72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마을 일손 돕기, 집 고치기, 반찬 나눔, 재능 나눔,
온기 나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해단식에서는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봉사자들이 참여한 활동을 영상으로 소개하며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기봉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올해 릴레이 활동이 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안전하게 마무리돼 매우 뜻깊다. 며 따뜻한 마음과 헌신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 폐광촌에서 피어난 희망의 호텔.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 대표 김진용은 2025 협동조합이 날을 맞이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자립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0년 설립된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은 폐광 이후 침체된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숙박 관광 문화 복합 콘텐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폐가와 빈집 10여 채를 리모델링해 마을호텔로 만들고 관광객을 위한 마을 공방체험, 인근 관광지 연계 투어, 주민 참여형 여행 코스 등을 운영하며 지역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왔다. 또한 단순 숙박 운영을 넘어서 지역 주민과 상점이 연계된 지역 먹거리와 특산물 유통 사업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해왔다. 그 결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 또한 입증했다.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은 마을 수익 일부를 활용해 어르신 마을 여행, 지역 학생 체험 프로그램, 주민 강사 양성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운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정부가 주관하는 2025 협동조합이 날 기념 행사에서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례로 인정받아 수상한 것이다. 김진용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모델로 성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5년 국민고향정선컵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 관광문화 스포츠로 어우러진 네트워크 구축. 국민고향정선에서 유소년 농구 축제인 NH농협은행 2025 GLOBAL SUPERCUP 겸 국민고향정선컵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가 지난달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3일간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유소년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간 체육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스포츠 소통을 통해 체육 민간 외교 및 우수한 유소년 선수 발굴은 물론 정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정선 사북장학센터, 강원랜드 체육관, 사북초, 중, 고체육관 등 총 5개 체육시설에서 개최되었으며 U-9부터 U-15까지 남자부와 여자 초등부 등 국내 60팀과 해외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국제 규격에 맞춘 FIBA 미니 바스켓볼 룰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주최는 정선군 체육회, 주관은 강원특별자치도 농구협회, KXO, 정선군 농구협회가 맡았으며 NH농협은행, 포스코 인터내셔널, 윌슨 고려용 접봉, 링티 등이 협력사로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했다. 참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이며 정선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소년 농구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선군체육회 회장 강신열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유망 유소년 선수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정선이 관광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독자마당 걱정거리 이은희 아라리명예 기자. 남편은 예물로, 사위는 뇌물로, 아들에게는 선물로 받은 장신구들이다. 받을 때는 기분 좋고 귀하지만 그때뿐이었던 것 같다. 아무 곳에나 두고 어쩌다 걸고 달고 나가면 답답함에 못 이겨 바로 제거해서 가방이든 주머니든 넣어두면 끝이다. 그렇게 하나둘 잃어버리고 남은 건 텅 빈 보석 한 뿐. 어딘가 있겠지 하며 믿고 비운 마음도 세월 지나니 변하더라. 가끔 생각나 구석구석 뒤져보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상실감만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슬슬 본전 생각도 나고
참깨 들깨 쏟아져 얼굴에 죽은 깨는 가득한데 웬 분칠인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닌데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먹은 나이가 어딜 갈까? 칙칙한 낯빛을 감추는 날이 점점 늘어난다. 그도 모자라 목주름을 덜어주는 목걸이, 굵은 손마디 감싸줄 가락지, 힘줄 도드라진 손등 덮어줄 요란한 팔찌, 환한 미소 밝혀줄 귀걸이 다시 하나씩 장만한다. 인디언 추장처럼 주렁주렁 걸고 달고 싶은 나를 위해. 지난달 매체를 통해 남편 취임식에 함께 오른 한 여인을 보았다. 우쭐대지 않아 더 아름다운 야생화 같은 여인. 순백의 단정한 맵시에 장신구 하나 없는 깔끔한 차림, 겸손함이 묻어나는 옅은 미소. 스스로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어서 더 빛이 났던 그 모습. 사람이 명품이구나 보는 것보다 먼저 느껴지는 품격이었다. 문득 돌아보니 무식이 배짱이었고 목걸이, 귀걸이는 걱정거리였다. 고리가 빠질까 걱정, 잃어버릴까 걱정, 제자리에 있나 또 걱정을 매달고 살았다. 주렁주렁 보석이 명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명품이 되면 모두 사라질 걱정거리들.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 조심스러운 동행. 박현준, 아라리 명예기자. 작년 봄 집에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눈에 띄게 하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고 마치 이곳이 자기들의 집인 양 조심스럽게 나의 집을 드나들었다. 나는 고양이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젖먹이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의 모습이 안쓰러워 어느새 사료를 챙겨주게 되었다. 처음부터 돌봐주기로 마음먹은 건 아니었지만 날이 더워지고 비가 오면 마음이 쓰였다. 시간이 흘러 하얀 새끼는 어른 고양이가 되었고 노란 어미는 어느 날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올해 봄 성묘가 된 하얀 고양이는 4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내 눈에는 어린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것 같아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선택할 여지 없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집안은 아니고 담장한 정도였다. 사료를 주고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언젠가 떠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작고 순한 새끼들과 어느새 어미가 되어버린 그 하얀 고양이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끼를 낳은 지 한 달쯤 된 어느 날 두 눈색이 다른 오드아이 새끼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친 채 나타났다.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어린 고양이의 다리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놀란 나는 집에 와 있던 아이들에게 고양이를 맡겨 동물병원으로 보냈다. 결과는 곪은 상처.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 다음 날 서울에 올라가는 딸의 손에 맡겨 후배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옮겨 치료를 이어갔다. 다행히 후배의 배려로 무상 입원이 가능했다. 며칠 뒤엔 또 다른 새끼 고양이가 눈 주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 고양이마저 뒷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절뚝이며 돌아왔다.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약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앞다리마저 절며 나타난 어미 고양이의 모습에 무력감이 밀려왔다. 이쯤 되자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차올랐다. 이 고양이들은 내가 원해서 기르기로 한 반려동물이 아니다. 그저 인연처럼 다가온 길고양이들일 뿐이다. 그런데 다친 몸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고통은 오롯이 내 몫이 되었다.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또 상처 입은 채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은 끝이 없었다.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아픈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고 조심하라고 충고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이젠 그만하자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고양이들과는 그런 대화가 불가능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감정만 남는다. 걱정, 불안, 무력감,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갔다. 처음 오드아이 고양이를 치료해줬던 병원 원장이 했던 말이 기억난다. 형, 길 고양이를 챙기는 것은 계륵과 같아요.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존재. 참 절묘한 표현이었다. 정이 들어버린 존재를 함부로 내칠 수도 그렇다고 온전히 품을 수도 없다. 오늘도 그 하얀 어미 고양이와 3마리의 새끼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입원 중인 오드아이 고양이는 다행히 입양처가 결정되어 곧 새로운 집으로 향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고양이들은 여전히 나의 집 담장 안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더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 분명한 건 이 관계가 나에게 매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긴다는 사실이다.
이건 단순한 동물 사랑이나 연민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지지 못할 관계 속에서 감정은 점점 복잡해진다. 때로는 사료를 챙겨주고 그릇을 내려놓은 뒤 혼자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 이 고양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떤 상처를 안고 돌아올지 알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나는 오늘도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생명체들과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만 한다. 와와기자단 03. 맛과 향이 넘쳐나는 이야기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죠. 정은선, 정선군, 와와기자 고한읍. 지난 6월 9일 나는 TV 방송 출연을 했다. 신동읍에서 열린 폐광지역 창업 119센터 개소식에서 입소한 기업 대표로 인터뷰를 가졌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이다. 도가 문을 닫은 옛 119 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창업지원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9개 입주기업, 사무실 5개 실과 공유주방, 회의실, 휴게실, 카페 등을 갖췄다. 이곳은 나와 이 지역 창업자를 지원하는 꿈의 플랫폼이다. 창업 119센터는 주민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선 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11월 무작정 정선으로 떠났다. 지인은 내가 시골로 이사를 하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덤덤한 반응이었다. 그러다 내 정착지를 듣다가 소리를 질렀다. 어디? 강원도 정선? 고향이야? 아니라고? 미쳤네.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말레이시아에서 7여 년간 커피 및 음료 전문 교육기관인 베버리지 아카데미 법인을 운영했다. 타국에서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생활이었다. 고구마를 입에 쑤셔 넣은 듯한 답답함이 늘 떠나지 않았다. 365일 일벌레로 살다 보니 내 몸은 서서히 무너졌다. 2번의 수술과 환자의 삶이 외국 생활에서 남은 훈장이었다. 몸이 고장나자 이번엔 마음이 지쳐갔다. 그때 25년 묵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깊은 앨범 속에서 잠이 깼다. 무작정 시작한 정선살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과 공기인데 인심은 달랐다. 그렇게 3년 8개월. 정선의 정이 나를 눌러 앉혔다. 문제는 할 일이 아니 내가 일할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귀촌하고 보니 정선의 생활은 고달팠다. 겨우내 쌓여가는 산골의 눈과 추위만큼 녹록하지 않았다. 구직, 창업 모든 것이 힘들었다. 새롭기를 넘어 낯설어 8년 전 타국살이만큼이나 쌀쌀했다. 늘 바라보는 것은 외국에서 커피 및 베버리지 아카데미 법인을 운영한 경험을 살리는 창업이었다. 정선은 친환경 농특산물이 넘쳐났다. 현장을 다녀보니 가공식품으로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선에서도 맞춤 티블렌딩을 체험하고 상품을 제작하는 교육의 장과 만남의 장소가 있으면 좋을 듯했다. 창업의 꿈, 나도 실현하고 주변과 나누고 싶었다. 다시 내 몸에 열정의 불이 지펴졌다. 티블렌딩이란 맛과 효능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혼합 과정이다. 개인의 체질에 맞게 원하는 기능, 취향, 맛, 향 등을 블렌딩한다. 나물, 꽃, 과일, 허브들을 활용해 건강음료를 만든다. 고객은 이 과정을 체험하고 제작하는 법을 배운다. 창업 119센터는 귀촌, 예비 창업인들에겐 초기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담비였다. 내가 창업한 카페 헤르바는 유기농 정선 블루베리 협동조합과 협업한다. 블루베리 잎차 블렌딩으로 만든 허브티가 시그니처다. 혈관 질환과 저속 노화를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정선 복숭아 리얼 아이스티, 정선 사과 청포도 블렌디드, 청귤 히비마일, 허브티 등 다양한 베버리지를 선보이고 있다. 옥곤자 통밀 삼총사와 함께 정선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블루베리 시그니처 디저트를 출시했다. 나는 카페 헤르바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일관성 있는 맛과 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차의 세계에서도 새로운 상품명을 단 제품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다.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사라진다. 유명 제품은 맛과 향, 강도 등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도록 적절하게 배합된 것이 특징이다. 정선을 편안하고 균형 잡힌 맛, 언제나 마셔도 부담 없는 명품 티블렌딩의 고장으로 만들고 싶다. 서로의 취향과 이야기를 녹여낸 차를 마시다 보면 다쳤던 마음 또한 이어주죠. 카페 헤르바를 찾아온 손님들은 귀찮을 만큼 내 잔소리를 듣고 떠난다. 훌쩍 떠나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3년 전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의 발걸음은 정선으로 향했다. 그렇다. 난 아주 곱게 산과 공기 좋은 정선사리의 아름다울 미쳐가는 중이다. 정선의 삶을 싣는 와와버스. 김영석 강원일보 정선주재국장. 공짜가 가장 비싼 법이라지만 정선의 버스는 예외다. 지난 1일부터 정선군의 모든 공영버스가 전면 무료로 전환됐다. 와와버스라는 이름처럼 경쾌한 이 제도는 단순한 요금 면제를 넘어선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의 실현 그 자체다. 2020년 7월 정책 시행 이후 5년 만에 이용객 수가 165% 증가하며 연간 이용객만 93만 3천여 명에 이르는 수치로 증명된다. 거창한 개발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변화, 그것이 정선이 택한 길이다. 중용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했다.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정선은 바로 그 지점을 꿰뚫었다. 농촌 고령자에게 버스는 곧발이다. 청년에게는 기회이고 관광객에게는 유입의 동선이다. 교통약자에서 외국인까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체계. 그것이야말로 평등이다. 과거 로마가 도로로 제국을 다스렸다면 정선은 와와버스로 공동체를 엮고 있다. 공짜 버스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엔진이다. 막차 연장과 노선 신설은 상권의 맥을 다시 잇고 400톤 온실가스를 줄인 전기버스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미래의 교두보다. 101억 원에 달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은 그저 통계가 아니다.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낙후된 지역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산의 고사처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와와버스의 완전 무료화 시책으로 인해 아이들의 등하교 걱정을 덜고 노인들은 장 보러 나설 수 있고 관광객은 자동차 없이도 정선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정선 주민들이 버스가 있어 살기 편하다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교통복지가 바꾼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주민 곁에 있는 행정 그 작지만 확실한 신뢰가 정선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정선의 와와버스는 지금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딱 1000년. 시인 전윤호. 이별이란 게 부질없어서 다시 안 볼 것 같아도 정선 열양 아우라지처럼 아침이면 만나지. 비가 되어도 눈이 되어도 강으로 떠내려가도 꽃피는 봄날 구름이 되어 다시 내려오더라. 사람이 먼저지. 냉정한 이별이 먼저라더냐. 살아가고 또 살아가면 내일에는 만나지. 정선 장날의 장꾼이 되어 우리 다시 만나면 벼랑 위 소나무처럼 딱 1000년만 삽시다.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다시 보지 않는다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지요.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고 서운했던 마음도 가라앉아 다시 웃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정상이겠지요. 한 1000년 그렇게 어우러져 살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겠지요. 미워하며 살기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답니다. 북카페. 여행하는 인간. 지음. 문요한. 서평. 최한울 아우라지 독서회.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오랜 시간 인간의 내면을 탐색해온 작가가 여행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철학적 에세이입니다. 먼 옛날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하던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여행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보며 푹 쉬었는데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무기력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활동 상태가 아니라 활동하는 신체 기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시간에 주도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행도 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보려고 하거나 기록을 과잉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패턴을 바꾸어 봅시다. 다양한 속도로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순간을 채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에서 건널목을 천천히 기다리고 보고 싶은 사람을 불러 차를 천천히 마셔보거나 맛있는 요리를 하여 천천히 먹어보거나 이렇듯 작은 일상을 음미하다 보면 느린 속도로 순간에 빠져들어 시간의 주도권을 찾으면 비로소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여행을 하며 우리는 매일 걷습니다. 저자는 걷기를 항우울제라고 표현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덜어주고 단순히 걷고 보고 먹고 자는 생활의 반복을 통해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행자는 익숙한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나 거대한 자연을 만나 또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면 행복했던 순간의 한 페이지가 완성됩니다. 책 속에 인용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중에서 날 보세요. 난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시중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잠은 땅바닥에서 잡니다. 나는 오직 땅과 하늘, 낡은 외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넓은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난 슬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나야말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물질적 소유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진정한 자유를 만든다고 느껴집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헤매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행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불확실성을 견디며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일상에서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빠르게 소비되어 잊히는 여행이 아니라 느리게 음미하고 오래 기억되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줄 여행. 인간적인 성숙과 성장에 도움이 될 내면의 나와 만나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매일 일상의 여행을 떠납니다. 알쓸세잡 16. 법인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폐업하면 대표자 상여 처분된다. 김관중, 현암세무회계사무소. 경기가 좋지 않다. 사업장 운영이 힘들어 폐업을 고민하는 소규모 법인이 늘고 있다. 사업이 힘들어 폐업하는 마당에 다른 건 신경 쓸 겨를도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고 폐업 접수를 덜컥 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고 폐업하는 게 현명하다. 납부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고민 사항으로 남겨두라는 얘기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농수산물 유통 면세, 영농조합법인이 있다. 2021년도에 면세 매출 계산서 5천만 원을 발행하였으나 매입은 실제 농업인으로부터 받기에 별도의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21년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고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 접수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면세라 신고는 했지만 법인세는 누적된 손실이 많아 세금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 무시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2023년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미결 업무 처리, 무신고 법인 자료 대상 법인으로 확인하고 법인과 대표자 주소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어 세무서에서는 2024년도의 수입 금액, 매출 5천만 원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자 하였으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요 경비에 대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수입 금액을 소득 금액, 수익 빼기 비용으로 삼아 10% 상당 법인세 500만 원을 결정하여 부과고지 하였다. 세법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무신고로 장부나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면 매입이나 인건비를 반영할 수가 없고
수입 금액의 업종별 기준 경비율 상당의 비용만 차감해 추계 결정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기준 경비율 상당 비용은 크지 않아 무시하고 설명한다. 그리고 동시에 법인의 추계 결정 소득 금액 5천만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급여로 소득 처분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400만 원 정도를 추징 예상세액으로 산출해 해당 법인 및 대표자에게 소득 금액 변동 사항을 통지했다. 결국 세무서에서 당해 법인에 부과하겠다고 고지한 세금은 법인세 500만 원과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400만 원의 가산세를 추가해 1천만 원 정도를 추징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적자가 잔뜩 쌓인 법인 입장에서는 신고 한 번 안 했다고 갑자기 1천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매출 5천만 원도 사업 관련 매입비용, 급여 등으로 모두 집행의 소득 자체가 없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추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의 이러한 억울함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부과고지 세액을 정정해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서에서 추계 조사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정하기가 힘들다. 세무서에서 무신고로 추계 결정을 하였다면 법인이 그동안 누적해 쌓아놓은 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도 피할 수 없다. 특히 법인세 확정 당시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 대표자는 무재산으로 신용불량자 신세까지 감내할 자신이 없다면 세금 신고는 다 하고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덤탱이를 뒤집어 쓰지 않는다. 납세자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장부에 근거한 과세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세무서에서 최초 결정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시원한 여름을 난 정선 사람들의 물놀이.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20. 이학주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 원장. 물과 강이 발달한 정선.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꼴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이 구절은 정선아라리를 대표하는 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앞뒤 내용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사입니다. 강 건너는 사실과 올동박이 떨어지면 별개이잖아요. 그러나 올동박을 따서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입 만나야 하는 사정이 상징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강과 사랑이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강이 갈라놓은 연인의 인연을 잇는 매체가 물을 건너는 배입니다.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곱게 단장하고 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알 수 있지요. 조양강물은 돌고 돌아서 한강수로 가는데 이내 몸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나. 이 구절도 인생 구비를 강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자기의 인생을 흐르는 물에 견주어 표현해 봤습니다. 한강수는 여기서 큰 도시인 대처가 되겠죠. 조양강은 그렇게 대처로 나가 꿈을 이루는데 자신은 돌고 돌아서 정선 고을에 그대로 있는 신세타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선아라리에는 강이 자주 등장합니다. 정선이 살기 좋은 고장인 이유가 강과 산이 잘 발달해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집터를 배산임수라 합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앞세운 집터가 양택풍수, 집터로는 최고이지요. 정선의 강은 조양강, 동강, 골지천, 임계천, 오대천, 송천, 지장천, 어천 등이 남한강의 최상류를 이루고 있지요. 이런 강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선 지역 어디로 가도 항상 집 가까이 위치합니다. 강을 노래하고 그 강의 사연을 담아낸 이유입니다. 정선의 강에는 사계절 참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추억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낸 추억이 으뜸일 겁니다. 밤목욕에 얽힌 사연. 신윤복의 풍속화에 보면 단오날 여인들이 개울가에서 상의를 드러낸 채 목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숨어서 훔쳐보는 두 남자가 있고요. 한 여인은 그네를 타지요. 이 그림을 단오풍정이라 합니다. 단오풍정은 단오날 풍치가 있는 정회라는 뜻인데요. 풍속화로 그려질 정도니 이런 상황은 일상처럼 있었다고 봅니다. 단오풍정과는 다르지만 여름이면 정선의 이곳저곳에서는 성인 여인들이 밤에 목욕하러 강물로 갔습니다. 마을마다 목욕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또 하나의 풍속이었습니다. 사실 성인 여성들이 알몸을 드러내고 한낮에 목욕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에게 제약이 더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가정마다 샤워 시설이 있다면 좋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땀이 온몸을 적셨고요. 정말 씻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모깃불을 피우고 감자며 옥수수며 호박으로 저녁을 먹은 후 여성들은 강물로 갑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보름이 되면 달빛도 밝지요. 그러나 여성들이 목욕하는 장소는 신성구역처럼 인식하였습니다. 물론 누구도 그렇게 신성구역이라 정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남성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금남의 구역 정도로 생각해서 보호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여성들은 물장구도 치고 수영도 하고 떼도 밀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선녀들의 밤 목욕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된 일과 구속을 벗어난 자유로운 시공이 형성됩니다. 뜨거운 여름 낮에 논밭에서 일하며 흘린 땀을 모두 씻어냈지요. 생각만 해도 낙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끔 호기심 많고 엉뚱한 개구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꾼과 선녀 동화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나무꾼이 훔쳐보듯 훔쳐보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의 옷을 들어 장소를 옮겨놓기도 했지요. 물론 수영을 잘하는 아이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흐르는 강을 따라 잠수해서 소리 없이 여성들이 목욕하는 장소로 갔고 갑자기 나타나 놀랍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순간 놀랐다가 곧바로 아이를 잡아 혼내주지요.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난 아이는 또래들이 있는 장소로 와서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두 사라진 정선 강이 밤 풍경 중 하나였지요. 그렇게 예디하기로만 남았습니다. 널찍한 바위에 몸을 말리고 야, 3단에서 뛰어봐. 아이는 뿅대로 기어 올라가서 그들이 정해놓은 다이빙대에서 몸을 날립니다. 하늘을 가르며 공중으로 날아오른 아이는 곧바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을 연출합니다. 가끔 잘하는 아이는 몸을 돌려 몇 번 회전도 하고 거꾸로 잠수하기도 하지요. 올림픽 수영 선수들이 하는 다이빙보다 더 아찔합니다. 물이 잔잔히 흐르고 5m 이상 되는 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아이들은 손뼉을 치면서 잘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다이빙한 아이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우쭐했죠. 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뿅대에 만들어진 자연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힘이 다 빠지면 그만뒀습니다. 정선의 강가에는 너럭바위가 아니더라도 커다란 바위가 많습니다. 수영하던 아이들은 몸이 추워지면 물속에서 나와 바위에 배를 깔고 엎드립니다. 햇볕에 달궈진 바위에 배를 대고 등은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어 아이들의 몸을 말리지요. 물속에 오래 있어 입술까지 파랗게 변해 추위에 떨던 아이들은 조금 후 온기를 찾습니다. 그러면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몸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놀거리가 마땅하지 않던 시절 강가에서 하루 내내 보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고요. 여자아이들은 팬티만 입었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손으로 중요한 부분만 가렸습니다. 그 당시는 아이들이 알몸으로 수영하며 노는 사실이 부끄러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물속에서 놀다 보면 금방 배가 고픕니다. 육지에서 활동할 때보다 더 빨리 배고픔을 느끼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오거나 서리한 감자를 구워 먹습니다. 어떻게 굽냐고요? 삼구타는 방식으로 감자를 익힙니다. 어른들이 삼배를 할 때 삼을 익히던 장면을 눈여겨본 터라 삼굿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강가 모래밭에 자갈을 쌓아 올리고 나무를 주워 부를 때입니다. 돌이 빨갛게 달아오르면 맨 위에 돌을 꼬챙이로 떨어뜨리고 그 안에 감자를 넣지요. 그리고 얼른 손으로 모래를 퍼서 돌을 덮습니다. 그리고 고무신으로 물을 떠옵니다. 위에 구멍을 살짝 뚫고 그 구멍 속으로 떠온 물을 얼른 붓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기미 위로 솟구치는데 재빨리 그 구멍을 모래로 덮습니다. 그러고 한참 물속에서 놀다 보면 감자가 김을 모락모락 내며 익습니다. 아이들은 검정을 얼굴에 묻혀가며 분이 나는 감자를 먹지요. 비록 배부르지는 않아도 배고픔은 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더위를 피하려고 강으로 달려오기도 하지만 강가에는 아이들이 몰고 온 소가 장바에 매인 채 풀을 뜯습니다. 소를 먹인다는 구실로 물놀이를 종일 하였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목동의 물놀이라 할까요? 물놀이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쇳골 한 짐씩 베어 지게에 지고 소고삐를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강에서 놀던 그 시절이 이젠 꿈만 같습니다. 정말 이상향이 따로 없는 광경입니다. 홍수진 강을 건넌 위험한 행동. 야, 내기하자. 저 강을 누가 덜 떠내려가고 건너가는 내기야. 아주 위험한 물놀이였습니다. 여름이면 매일 물에서 수영하고 놀았던 아이들이라 겁이 없었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놀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아이들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정선에서는 매년 2번 정도 홍수가 났습니다. 장마철과 태풍철이었죠. 그러면 많은 비에 강이 범람해서 인근의 논밭까지 삼키는 일이 다반사였죠. 가끔 돼지가 물에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어른들은 우비를 쓰고 논에 가서 물꼬를 맞고 옵니다. 그리고 가끔 반두를 가지고 강가에서 고기를 뜨기도 하고요. 반두에 고기를 뜰 수 있게 막대를 대어서 삼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찬 물줄기를 피해 얕은 강가로 나온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여름의 유일한 단백질 보충원이었기에 틈만 나면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정도 된 아이들이 모험을 가끔 했습니다. 누렇게 물줄기가 강 전체를 휘감고 도는 물 건너기 내기였습니다. 정말 아찔한 모험이었죠. 물의 흐름을 잘 알고 힘도 좋았기에 가능한 물놀이였습니다. 나름 범람한 강을 건너는 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절대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말아야 하고, 강의 흐름을 몸으로 타야 하고, 힘을 조절해서 빨리 지치지 않게 하며, 큰 바위나 나무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주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등의 방법이었죠. 그렇게 강을 건너면 약 1에서 2km 정도 떠내려가 반대편 언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맨발로 다시 떠내려온 만큼 걸어가서 출발한 장소까지 수영해서 물을 건너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그래도 참 대단한 일은 어린 나이에 물을 타는 방법을 강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선에서 여름은 물놀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참깨 오얏들 물에 던져 건져 올리는 놀이도 했고요. 물 바닥에 하얀 돌을 던지고 먼저 찾는 놀이 등 참 많은 물놀이가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은 무척 덥습니다. 모두 지혜롭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맛 20. 메밀국죽. 이현주 정선맛 연구회 회원. 동광식당 운영. 술 한 잔 진하게 했던 날이면 다음날 아침 을에 메밀국죽 한 그릇이 생각난다. 멸치 육수에 막장을 풀고 메밀쌀과 감자, 콩나물, 두부, 곤드레까지 한데 넣어 보글보글 끓여낸 국죽 한 사발. 구수하면서도 시원하고 감칠맛이 도는 그 국물은 속이 쓰릴 틈도 없이 몸을 먼저 깨운다. 나는 평창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혼하고 정선의 터를 잡은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정선에서 메밀국죽을 맛봤을 땐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쉽지 않아도 술술 넘어가는 메밀쌀에 막장 국물 특유의 향까지.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 걸까 싶던 음식이었는데 몇 번 먹다 보니 입에 붙고 계절이 바뀌어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종종 먹는 음식이 되었다. 예전엔 쌀이 귀해서 메밀을 주식 삼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춘궁기 입이 많은 집안은 메밀국죽 한 솥에 온 가족의 허기를 달래곤 했다. 잔칫날이면 동네 어르신들 손에 손을 맞잡고 모여 앉아 함께 나누어 먹던 추억 속의 음식이기도 하다. 그렇게 힘들고 배고픈 시절을 이겨낸 음식이라 그런지 메밀국죽은 어쩐지 먹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요즘은 건강식이네 다이어트식이니 하며 다시 주목받기도 하지만 정선에서 메밀국죽은 그저 우리 음식이다. 세월을 견뎌낸 만큼 맛도 깊고 사람 냄새도 나는 음식이다. 메밀국죽은 내겐 고향의 맛이고 살아온 시간이다. 앞으로도 이 토속 음식이 정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곁에 오래도록 남아 다음 세대에도 따뜻하게 전해지길 바란다. 메밀국죽. 재료: 메밀쌀, 감자, 콩나물, 두부, 곤드레, 멸치, 막장, 소금, 마늘. 1. 콩나물은 뿌리를 손질하고 껍질을 벗긴 감자는 납작하게 썬다. 2. 곤드레 나물은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두부는 채를 썬다. 3.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냄비에서 볶다가 적당량의 물을 붓고 막장을 푼다. 4. 막장을 푼 국물에 잘 씻어 불려둔 메밀쌀을 넣는다. 5. 감자와 곤드레 나물을 넣고 잘 저어주면서 끓인다. 6.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마늘을 넣고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7. 메밀쌀이 익으면 콩나물과 두부를 넣는다. 8. 완성된 메밀국죽을 그릇에 담아낸다.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 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댁 07. 아버지의 반대를 이겨낸 선택. 이제는 정선이 제 고향이에요. 필리핀에서 온 김다현, 리셸 씨. 글 사진 권혜경. 2025년 1월 정선군 내의 다문화 가족 수는 16개국에서 온 250여 가구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선으로 이주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찾아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의 용기와 도전적인 삶을 공유해본다. 고한읍 주공아파트에서 만난 김다연 37씨는 정선의 털을 잡은 지 15년이 된 결혼 이주 여성이다. 현재 그는 강원랜드 하청업체 우리주민 소속으로 하이원 콘도 객실을 관리하며 정선댁으로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다. 다연 씨는 필리핀 칼로오칸이라는 산업도시에서 태어났다. 5 남매의 맞이로 부모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페인트 일을 하던 아버지의 일이 어려워졌고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과자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그 무렵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는 그의 인생을 바꿨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최지호 씨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한국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고한 출신의 김옥은 57씨를 소개받았고 가족의 반대 속에 한국행을 결심했다. 2009년 봄, 21살의 그는 처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낯선 산골 마을 도사곡 아파트에서의 신혼생활은 쉽지 않았다. 한국말도 문화도 낯설기만 했다.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접했고 그 무렵 필리핀의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러나 임신 초기라 한국의 가족들이 말렸지만 그는 고향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그의 보살핌 속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큰 슬픔 속에 귀한 외동딸 가을 17세 이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태어난 딸 가을이를 위해 반드시 잘 살아내겠다고 마음먹었다. 일하면서도 한국어를 틈틈이 배우고 드라마로 문화를 익혔다. 그는 노력 끝에 2017년에는 귀화시험에 단번에 합격했고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언젠가 저처럼 이주해온 친구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2021년 그는 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2년 만에 2023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현재는 여전히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관리하고 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정식으로 사회복지사로 일할 계획이다. 경력이 없어서 걱정도 되지만 잘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다연 씨의 눈빛은 이미 복지사의 꿈이 빛나고 있었다. 정선에서 살아온 17년, 한국을 그저 남편의 나라로 여겼던 그는 이제 정선이 제 고향이에요 라고 말하는 다연 씨,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그의 출발을 응원한다. 사진 설명, 가족사진 가운데 딸 가을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다. 다연 씨 부부의 결혼식 사진, 예쁜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는 남편의 말이 진심인 듯 싶다. 다복한 형제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 그때의 웃음과 온기는 지금도 다연 씨에게 큰 용기가 된다. 2년 전 고향에서 온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모두 제주에 여행을 다녀왔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니스 로그인 15. 여름철 수면 관리를 위한 요가 스트레칭. 장은미 라인 아카데미.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여름밤, 요가 스트레칭으로 꿀잠 주무세요. 모든 동작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자세, 무릎을 바닥에 놓고 허리를 곧게 세워 바르게 앉아 어깨의 긴장감을 빼준다. 상체를 아래로 숙이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 손등은 엉덩이 옆바닥에 내려놓고 팔꿈치도 가능한 한 바닥에 내려놓고 10에서 15초간 가능한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한다. 양손을 정면 바닥으로 밀어내 다시 10초간 유지한다. 주의! 무릎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엉덩이가 뒤꿈치에서 많이 멀어진다면 가부좌, 책상 다리로 진행하여도 좋으며 그래도 무릎에 불편함이 있다면 시간을 줄여 진행한다. 효과! 목을 포함한 척추와 어깨 등의 통증과 긴장감을 완화하고 특히 낮 동안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허리를 이완함에 따라 수면 중 편안한 허리 상태를 유지해준다. 또한 아기 자세는 깊은 호흡과 함께 스스로를 아늑한 상태를 만드는 동작으로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해 편안한 휴식 시간을 만들어준다. 고양이와 견상 자세 연결 동작. 양손과 무릎은 어깨 너비로 기어가는 자세를 만든다. 등을 둥글게 말아 명치를 천장을 향해 밀어내며 머리와 엉덩이는 바닥을 향해 눌러내면 5초간 호흡하며 유지한다. 꼬리뼈를 천장을 향해 밀어내고 무릎은 바닥에서 멀어지며
어깨를 눌러내며 뒤꿈치를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무릎을 서서히 펴내며 20초간 유지한다. 효과: 척추를 이완하고 전신을 이완하여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하체 부종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도와 낮 동안 쌓인 하체 피로감을 빠르게 회복시킨다. 바람빼기 자세와 변형 동작: 바르게 누워 발끝을 모으고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 바닥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 한쪽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무릎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선에서 2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양발은 하늘을 향해 밀어내고 양손으로 발끝을 잡은 후 무릎을 살짝 굽혀 얼굴 방향으로 서서히 당겨 10초간 유지한다. 양발은 바깥쪽으로 서서히 회전하며 바닥에 내려놓는다. 효과: 골반과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여 안정된 수면의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장안의 가스 제거 효과가 있어 복부 팽창감을 완화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한다. 척추 비틀기 모관 운동 사바아사나: 하늘을 향해 바르게 누운 상태로 양팔은 어깨 높이로 양옆에 놓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으로 밀어내며 시선은 반대쪽 어깨를 향하며 상체를 비틀어낸다. 이때 양쪽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20초간 한 후 반대쪽도 진행한다. 하늘을 보고 바르게 누운 상태로 양팔과 양발을 하늘을 향해 뻗어 올리고 손끝과 발끝에 힘을 뺀 상태로 20초간 털어낸다. 바르게 누워 손등은 엉덩이 옆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에도 힘을 뺀다. 온몸의 긴장을 뺀 상태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잠을 청해본다. 효과: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주고 전신 혈액순환을 시키며 사바아사나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이완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여러 요가 동작들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환경을 일정하고 안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 정보마당.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분 지급. 지원 대상 정선군민. 지급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지원 규모. 9분 지원 금액 1차 지급. 일반 군민 20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족 35만 원. 기초수급자 45만 원. 2차 지급 향후 별도 안내. 신청 지급 기간. 온라인 2025년 7월 21일 월요일에서 9월 12일 금요일. 오프라인 2025년 7월 28일 월요일에서 9월 12일 금요일. 선불카드 지급. 신청 지급 방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9시에서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8시 기간 중 24시간 가능.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9시에서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8시 주말 및 휴일 제외. 지역 상품권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16시 00분. 사용기한 2025년 1월 30일 일요일까지 사용. 사용처, 정선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매출액 30억 이하 매장.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문의처,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 경제과 경제정책팀 560-2324. 정선군 콜센터 1544-9053. 민생회복 소비 쿠폰 Q&A. Q1. 신청기간이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인데 오프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급,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우리 군은 선불카드로 지급. Q2. 그럼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 7월 28일 이후 지급 가능. Q3.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정선아리랑 상품권 카드 앱, 지역상품권 촥에서 신청. Q4. 선불카드 대신 정선아리랑 상품권 지류형 지급은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읍, 면, 방문 신청 시 선불카드로만 지급되며 정선아리랑 상품권은 카드형, 와와페이으로만 온라인 앱에서 신청 가능. 개인별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카드사 제휴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Q5. 사용 가능한 지역은 정성군으로 제한되나요? 그렇습니다. 체크 신용 선불카드는 정성군 내 소제한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정선아리랑 상품권 카드형 와와페이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정선의 8월 농업정보. 식량작물. 상순. 물 걸러대기 및 피사리, 자비삭 뽑기. 조, 중생종 벼 이삭도 열병 방제. 1차 방제, 출수 시. 2차 방제, 1차 방제 후 5에서 7일 반드시 멸구약 혼용. 입진무늬 마른병, 흰입 마른병, 멸구류 방제. 풍수의 대책, 침, 관수논 물 빼고 오물 씻기. 콩, 참깨, 땅콩 등 밭작물 병해충 동시 방제. 보리 종자 신청, 읍, 면사무소. 중순. 물 걸러대기 및 피사리, 자비삭 뽑기. 풍수의 대책, 침, 관수논 물 빼고 오물 씻기. 쓰러진 벼 묶어 세우기. 중만생종 벼 이삭도 열병 방제. 흰등멸구, 벼멸구, 이화명 나방 방제. 밭작물 병해충 방제 및 찰옥수수 수확. 가을 감자, 보리 보급종 신청, 읍, 면사무소. 하순. 조생종 완전 물떼기, 이삭팬 후 30에서 35일경. 풍수의 대책. 침, 관수논 물 빼고 오물 씻기. 쓰러진 벼 묶어 세우기. 밭작물 병충해 방제 및 수확, 벼멸구 방제, 후기 발생 시. 일모작 참깨 수확, 아래 꼬투리 2에서 3개 벌어질 때. 가을 감자 보급종 신청, 읍, 면사무소. 양질 퇴비 만들기, 여름 퇴비. 원예 및 특작. 상순. 고추 적기 수확 및 병해충 방제. 탄저병, 역병 및 담배나방 중점 방제. 김장 채소 파종무, 배추.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애 예방. 과수 병해충 방제, 사과 견무늬 썩은 병, 갈반병. 사과 일소 방제. 복숭아 수확 및 선별주라. 중순. 고추 마지막 웃거름 주기 및 병해충 방제. 홍고추 및 풋고추 수확 주라.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애 예방. 김장 채소 무, 배추 파종. 복숭아 적기 수확 및 선별주라. 사과 중생종 착색 관리. 환기 병해충 관리, 흰가루병, 노균병. 하순. 고추 병해충 중점 방제, 총체벌레, 담배나방, 탄저병.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애 예방. 포도 적기 수확 및 선별주라. 과수 병해충 방제, 사과 견무늬 썩은 병, 갈반병. 사과 중생종 착색 관리. 환기 병해충 관리, 흰가루병, 노균병. 축산. 상순. 축사의 통풍을 좋게 하기. 한낮에 방목 안 하기, 섭씨 30도 이상 시. 모기 등 외부 기생충 구제. 운동장에 그늘 만들어주기. 소 기립불능증 예찰 실시 및 예방관리. 고온 환경 해소, 허약 재질 특별관리. 중순. 축사 온도와 습도 낮추기. 임신 말기에 가축 사료 더 주기, 20% 증량. 풋배기 사료작물 이용하기. 축사 소독 구제역 방제 예찰, 의심 가축 신고 철저. 하순. 목초씨 뿌리기, 40kg 하. 당근 먹이 담그기, 황숙기, 수분 75%. 소 진드기 등 외부 기생충 구제. 소 기립불능증 질병 발생 예방. 송아지, 분만 후 미네랄 영양제 급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2025년 7월 21일에서 2025년 11월 2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목해주세요. 1. 2025년 7월 21일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 접속.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사실조사 참여. 2.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5년 9월 1일에서 2025년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행정안전부. 교통질서. 반칙운전, 얌체운전 이제 그만!
교통질서 내가 먼저 지키면 내 이웃도 지킵니다. 반칙운전, 이런 행위입니다. 새치기 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 지정차로 위반, 1차로 저속주행 등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저해 행위. 꼬리물기, 교차 내 정체 시 진입금지 위반. 끼어들기, 정지, 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반. 교통소통과 안전을 저해하는 반칙운전 OUT. 도로 위 교통질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지켜주세요. 집중홍보기간 2025년 7에서 8월. 집중단속기간 2025년 9에서 12월. 정선군립도서관 8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문화프로그램. 영화가 된 소설, 음악으로 있다. 기간 8월 2일 토요일 14시. 장소, 도서관 1층 로비. 내용, 영화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하는 클래식 영화 음악 콘서트. 다문화 프로그램 맛과 이야기가 있는 세계여행 필리핀 편. 기간 8월 2일 토요일 13시에서 17시. 장소, 가족센터 1층 교육실 3. 내용, 전래동화 배우기, 전통문화 및 의상체험, 세계요리 체험 등. 책약 국내 사람들. 기간, 상시. 장소, 2층 북카페. 내용, 치유를 위한 사연 쓰기, 정선 명소 3종 엽서 컬러링하기. 군민의 서재. 기간, 상시. 장소, 2층 북카페. 내용,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 인생 최고의 책 추천하기. 원화 전시. 기간, 8월 1일에서 8월 25일. 장소, 2층 로비. 내용, 그림책 원화 전시, 여름의 루돌프.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뮤지컬 돌메이. 기간, 8월 9일 토요일 13시, 15시 30분. 장소, 가족센터 2층 대강당. 내용, 노추산에 살고 있는 돌메이와 돌민이의 이야기. 여름방학 독서교실. 기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장소, 어린이 자료실. 내용, 독서습관 형성 프로젝트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 대상. 와와군과 함께 떠나는 독서여행, 여름방학. 기간, 7월 15일에서 8월 14일. 장소, 어린이 자료실. 내용, 여름방학 맞이 독서여행 랭킹전, 탑10 인에게 선물 증정.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기간, 6월 23일에서 8월 3일. 장소, 어린이 자료실. 내용, 책 속 인물에게 한글 손편지 쓰기. 정선군립도서관. lib.jeongesseon.go.kr 033-563-6777.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2025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마음을 밝히는 빛과 선율. 전성 무료. 지휘 및 음악감독 지수한. 가수 이희주. 뮤지컬 배우 윤지인. 팬텀싱어 하이바리톤 우정훈. 색소포니스트 김소폰. 탭댄서 이연호, 손윤, 김유리. 사회자 NOHD. 하이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19시 30분. 만 7세 이상 관람가. 주최 한국전력공사. 주관 하이톤 하이터치.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안.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개별주택 가격 안 열람 안내. 열람 기간 2025년 8월 6일에서 8월 25일. 열람 대상 개별주택 가격 안에 열람을 원하는 누구나. 열람 내용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안. 열람 방법. 방문 군청 세무과 및 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033-560-2149 또는 1644-2828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http://www.realtypric.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확인 가능. 개별주택 가격 안 의견 제출 안내. 의견 제출 기간 2025년 8월 6일에서 8월 25일. 의견 제출 대상 개별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사항 개별주택 가격 안. 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 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의견 제출 방법. 군청 세무과 또는 면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주택 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 우편 팩스 가능.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http://www.realtypric.kr 에서도 가능. 문의 정선군청 세무과 033-560-2149 팩스 033-560-2587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2025.71 납기 개인분 2025년 8월 16일에서 9월 1일 사업소분 2025년 8월 1일에서 9월 1일 납세 의무자 개인분 세대주 과세기준일 정선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사업주 과세기준일 정선군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세율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분 세액 세율 11,000원 비고 보통징수고지 사업소분 세액 세율 기본 55,000에서 22만 원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사업소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시 적용 비고 기본 플러스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 납부 신고 납부 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위텍스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문의 정선군청 세무과 개인분 033-560-2297 사업소분 033-560-2532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안내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 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 매월 1일 수급자별 자격정보에 생성됩니다. 지원 내용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일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계좌 입금 단 2,000원 미만 남은 자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건강생활유지비용 환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환수 지원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소급 변경된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이종 수급권자로 소급 변경된 경우 잔액 정산 이후 추가적으로 입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타 문의사항 정선군청 복지과 560-2341 의료급 여기관에 지급한 건강생활유지비용 세부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www.medicare.nhis.or.kr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란에서 확인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지원 대상자 및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 신청 장소 해당 주소지 읍, 면, 맞춤형 복지팀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읍, 면, 행정복지센터 비치되어 있음 보조기기 처방 전 검사 결과지 지원 품목 팔 의지 및 다리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 외신발 등 2025년 3월 기준 총 87종 품목 기타 문의사항 정선군청 복지과 560-2341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제외사항 처방전 검수확인서 제외 지팡이, 흰지팡이, 목발, 전지 검수확인서 제외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 리프트,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방석, 전후방 보행차 후동 휠체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망원경 돋보기 보건소 이야기 정선군 보건소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릴레이 대상 헌혈에 관심이 있는 모든 지역 주민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 행사일자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운영시간 10시에서 11시 30분 13시에서 16시 15시 30분 접수 마감 장소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 헌혈버스 준비물 신분증 모바일 가능 헌혈기관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 문의처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560-2060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운영 기간 2025년 7월에서 8월 대상 장애인 보호시설 및 아동돌봄센터 운영 내용 1차 구강검진 스케일링 정선보건소 2차 불소도포 및 구강교육기관 방문 신청 방법 해당 제출 서류와 함께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정선군보건소 구강보건실
560-275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20에서 49세 남녀 중 가입력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신청 방법 필수 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비 여성, 난소기능 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정자정밀 형태 검사 지원 금액 여 13만 원, 남 5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이 보건소 1. health.go.kr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경우 지원 문의처 검사 전 사전 신청 필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안내 검진 대상 20에서 64세 1961년에서 2005년 홀수연도 출생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기간 2025년 12월 말까지 비용 무료 검진 항목 신체 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검진 방법 검진 기관 병의원 사전 예약 후 신분증 지참 방문 정선군 일반건강검진기관 정선군 보건소 주소 정선읍 녹송로 33 전화번호 033-560-2557 일반건강검진 일반호 구강호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주소 정선읍 봉양일길 145 전화번호 033-560-7115 일반건강검진 일반호 서울가정의학과 의원 주소 정선읍 봉양 7길 34 2층 전화번호 033-563-6622 일반건강검진 일반호 정선군립병원 주소 사부급 지장철로 727 전화번호 033-592-3121 일반건강검진 일반호 문의처 방문보건팀 033-560-2073 8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참여 방법 1.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2.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면 3.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4.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워크온 코스 참조 5. 리워드 응모하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5년 8월 1일에서 8월 31일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성공 물품 수령 수령 기간 2025년 9월 8일에서 9월 12일 수령 장소 가입 시 선택한 읍면 보건지소 리워드 당첨자에 한하여 지급 개별 문자 발송 2025년 8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보건사업 연계 챌린지 암조기 검진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기 길 고한읍 탄탄대로 가는 길 걷기 목표 코스 80% 달성 성공 물품 손톱깎이 세트 200개 자세한 코스는 워크온 챌린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걷기 챌린지 관련 문의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4006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8월 휴일 지킴이 참여 8월 3일 시장 약국 8월 10일 정다운 약국 8월 17일 사랑의 약국 8월 24일 중앙약국 8월 24일 명진약국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열양면 조일약국 562-1390 임계면 임계중앙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군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 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생활법률 Q&A Q 갑은 을을 상대로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부 승소하여 을은 갑에게 3분의 1 지분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말소 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말소할 사항란에는 을의 지분 3분의 2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등기관은 위와 같이 판결 내용과 신청서 기재가 다른 것을 간과하고 을의 지분 3분의 1을 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어떠한 방법으로 잘못된 말소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A. 부동산 등기법 제100조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한편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그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1호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와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규칙 제159조 제1항 대법원도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1호와 2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1996년 3월 4일 선고 95마 1700 결정 참조. 본 사례의 경우 갑이 등기 신청의 신청 정보 3분의 2 지분에 대한 말소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3분의 1 지분에 대한 말소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여서 정상적인 등기관의 처분이라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8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말고 각하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갑의 신청서대로 등기가 맞춰졌다면 이는 잘못된 등기이기는 하나 본 사안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일단 등기가 맞춰진 후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등기 의무자가 불응하는 경우 그를 상대로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1896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은 갑에게 잘못 행해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해보고 갑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잘못 말소된 지분만큼을 말소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장학회 2025년 6월 16일에서 2025년 7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호 5만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 정선제일교회 20만 홍샘 수학 16만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만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 제일환경 전재현 3만 정선군청 신성근 5만 유창호 A시스템 5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광교회 10만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 정선군청 유선명 5만 봉양사리 천이종 3만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하 5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은 5만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 정선군청 조대현 3만 정선읍 박영훈 3만 고용길 3만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이산사야 10만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 기상대표 신다정 10만 정선교회 이석재 목사 10만 사과마루 신운학 5만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 상유재고택 10만 이봉우 신협 5만 강원도청 이상현 10만 재경출양인사 전창주 전준영 10만 이현수 정선아리랑 전승교육사 20만 정선판만 정선신협 이초선 3만 서경공업사 이상희 5만 아리랑 인력사무소 대표 이수영 5만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 노무법인산재 정선지사 전찬호 5만 정선의 팝대성 측량 이승호 5만 기산전력 유은옥 10만 불새 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 천지인미륵 3존에 200만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 성균관유도회 정선군지부 회장 고상 5만 푸른 나무지역 아동센터 김미정 5만
건천리 태양광협동조합 1,000만. 이경옥 5만.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호 5만.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 정선제일교회 20만. 열양농협 전연아 5만.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사람들 독자마당은 소식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게재해드리며 기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bakasg422@korea.kr 우편번호 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5년 8월 342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